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1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51만 7천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고요. 100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달러 인덱스마저 103선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연준의 목표 중 하나가 완전 고용이라지만 사실 현 시장에서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데요. 과연 연준은 이 놀라운 고용 성적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의 사안과 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경제 지표들까지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다뤄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2주 만에 일단은 뵙습니다. 나오고 싶어서 굉장히 몸이 달아 있었는데. 네, 오늘 또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일 날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비농지표와 실업률 발표된 다음에 시장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실업률과 비농지표 그리고 노동지표에 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이슈들 오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입장에서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 성함 2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속에 고용 서프라이즈에 파월의 시선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2024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의 기준금리 전망이 혼돈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금요일 발표된 비농업 고용에서 견고한 모습 보이면서 연준이 긴축을 이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이 긴장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당일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견 마스터님의 의견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었어야죠. 이런 상황을 예측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설 전후로 해서 경기 사이클 4단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비농지표가 오르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을 하면 시장은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내렸습니다. 그리고 왜 시장이 내렸는지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사 나온 건데요. 파월은 어디에 과연 중점을 둘까? 디스인플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 플러스 뭡니까?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비농지표 지금 예상치보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저도 시장 보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를 찍었는데 제가 80년 동안에 194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의 실업률 그래프를 제가 저저번 주부터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년인데요. 기사에는 50년 만에 최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그래프를 보시면 80년 동안 몇 번 되지 않는 80년 동안 2.5%가 최저였거든요. 지금 3.4%입니다, 여러분. 2.5%도 1950년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완전 고용의 상태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좀 탄탄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자, 근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은퇴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뭐죠? 이민자의 문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이런 기저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 구인이직 보고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로 넘어가게 돼서 어떻게 되죠? 자, 1대 1.9의 상황이다. 1대 1.9의 상황이다.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원하는 기업은 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이 상승하게 되죠. 네,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용지표와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전개가 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료 잠깐 내리고 보겠습니다. 네. 자료 잠깐 내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네. 고용지표랑 실업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예. 시장은 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느냐, 이거를 굉장히 좀 궁금해 하세요, 아직도. 네,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자,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12월 말부터 계속 밀고 있는, 그죠? 작년 1년 동안은 제가 실업률과 노동 시장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고, 12월 말부터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나요? 이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경기 순환 사이클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2번입니다. 2번.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3번, 4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1번은 뭡니까? 금리 인상을 통한 수축의 단계다. 긴축의 단계다. 그래서 돈을 흡수한다. 그래서 소비와 물가 두 가지 지표가 여기에서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비와 물가의 지표가 내려가게 되니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소비를 잘 안 하고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살림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둔화다. 말이 좋아서 노동시장의 둔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대량 해고입니다. 대량 해고를 동반한 실업률의 상승이에요. 실업률의 상승. 이 2번기를 지나서 저점을 형성할 때 페드는 피벗을 한다. 그 피벗이 뭐다?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는 회복기를 거치고 화랑기를 다시 거치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다? 자, 경기 둔화에서 어떤 이 가로 길이죠? 이 가로 길이가 짧은가 긴가의 차이, 그리고 경기 하강이 왔을 때 경기 하강이 얕게 오는지, 우리가 파월의 말을 빌리자면 이게 소프트 랜딩이죠. 소프트 랜딩이 올지 아니면 깊게 올지, 이 두 가지의 차이일 뿐 경기 순환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경기 하강입니다. 경기의 침체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서칭을 해보시면 작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습니다. 그게요. 이걸 페드도 알고 있고 파월도 알고 있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해고입니다. 해고. 그리고 뭐예요? 실업률의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죠. 비농지표,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징이에요.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상치보다 3배 가까이 오르고 실업률은 근 80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깨져야 여러분,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깨져야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와야 몸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경기가 화랑으로 가는 이런 모멘텀이 되는데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깨지지 않아요.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비농지표 발표 다음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건 올려드렸죠.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노동시장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연착륙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할 조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자,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됩니다. 고물가라고 하면 현재 CPI가 6.1%인가요? 6.3%인가요? 6.1%로 제가 일단 계산할게요. CPI가 6.1%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6.1%거든요. 자, 여러분 9.1에서 6.1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페드가 지금 추구하는 2%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참 위에 있습니다. 한참 위에 있어요. 이게 5%, 4%로 내려와도요, 여러분, CPI가 고물가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한 금리는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노동시장이 왜 지금 2023년에 중요하냐면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으면,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으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굉장히 길게 갑니다. 아픔이 치유가 안 되고요. 병이 계속적으로 1년이건 2년이건 계속적으로 항생제 투여하고 병원 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같이 하는 거나 진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된다.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농지표와 실업률이 서프라이징이 나와서 시장이 하락을 했던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에 관해서는 한 말씀만 조금 드릴게요. 더 드리겠습니다. 자, 테일러 준칙, 테일러 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근원 PC인데요. 근원 PC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원 PC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세요.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최소한 4.5%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최소한 4.5%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제가 그래서 4.5%에서 실업률 5% 정도 가면 어떤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약간의 태동이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최대 실업률은 제가 2주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업률은 최대 7%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인플레, 파월은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가? 당연히 두 개 다 중점을 둘 것인데요. 지금 제가 파월의 걱정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클 겁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커요. 왜냐? 노동시장 이렇게 가다가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빨리 깨져야 된다. 자, 노동시장 빨리 깨져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이 빨리 깨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노란톡방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일단 뭐 이번 주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면 깨질 수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호조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에서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고점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해서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우려의 시선과 함께 연준이 25bp씩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선견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조금 애매하게 네. 지금 해놨는데 뭐냐면 2024년 언제까지? 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 이거를 딱 보면 2024년 12월까지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자, 제가 프로세스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네.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네.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논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죠. 자, 금리 인상을 해요. 경기 사이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노동시장은 후행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인들이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매출이 지금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급격하게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아요.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우리 영업비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전에 축적했던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금들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조금 못 버티겠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신규 투자를 줄여야겠다. 투자 들어갔던 것을 회수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노동시장은요, 여러분, 후행적이에요, 후행적.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1년 동안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아직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유, 노동시장이 변함없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시장 후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금리가 동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2개월에서 제가 24개월 주기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경기 침체를 선언하고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고 최소한 12개월에서 24개월 있다가 어떤 침체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회복기에 들어간다라는 이론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계산을 전번에 해드렸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12개월 설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23년 3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여러분 23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인하는 안 합니다. 자, 그럼 24개월 설을 일단은 따르면 24년 3월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저번 주에 세계 주요 10대 은행, 세계 주요 10대 은행에서 노무라를 빼고는 최소한 2023년 4분기에 일단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1분기만 늦어져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노무라 은행 빼고는 2023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은행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에요. 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 여러분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침체가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야 뭡니까? 노동시장이 깨지면서 금리 인하 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3년은 빨라야 4분기다. 빨라야 4분기다. 저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2023년 4월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3년 넘어간다. 2024년으로 가야
2024년으로 가면서 그 전에 어떤 해고의 문제, 실업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24년에야 금리 인하설이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자, 점도표가 있죠. 점도표라는 거는 밑에 제가 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은 거예요. 점도표 많이 보셨죠? 우리 신세계 리턴즈에서 이 점도표가 369, 10입니다. 369, 12월에 나와요.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월에 나오는 점도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요 예측 있죠? 이 점도표를 꾸준히 여러분들도 탐구를 하시면 금리 동결이 먼저 나올 거예요. 예. 금리 인상 후에 금리 동결,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동결이 먼저 나올 것이고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이 점도표에서 줄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3월부터 나오는 점도표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물가와 고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은 되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3월 점도표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라는 소식에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구로다 총재 후임으로 BOJ 내부의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아마미야 현 부총재가 임명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장기금리 상승폭은 축소된 상황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쇼킹한 뉴스였고요. 네. 저도 오늘 오후에 이거 봤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였고 변화를 참 두려워하는구나. 일본이요?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물론 지금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예.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네. 사실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를 택하지 않고 안정을 택했다. 예, 안정을 택했다. 자, 네. 근데 이 안정이 진짜로 안정인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 많이 붙고요. 기사를 좀 보면 요거는 제가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 구로다 총재 현재 이제 구로다 총재인데요. 3월에 임기가 만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총재의 아마미야 부총재가 총재로 오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그 밥에 그 나물이거든요, 이게. 어떤 외부 인사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외부에서 지금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과 차별화를 두면서 일단은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총재가 총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에서 아베노믹스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아베노믹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베노믹스는 핵심이 뭐냐면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예, 저금리. 자, 경기가 1980년대 이후로 1990년대 미국이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경제가 아직까지 안 좋았어요. 잃어버린 30년, 40년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됩니다. 통화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초저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금리 기조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게 뭐냐면 YCC라는 겁니다. YCC.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버블이 터지면서 90년대 버블이 터지면서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붐업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했던 정책이 초저금리의 정책이다. 자, 금리가 싸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본은 초저금리를 택해서 수십 년째 일단 이어오고 있죠. 두 번째, 일본도 사실은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초저금리를 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돌연변이처럼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YCC라는 건데
YCC는 Yield Curve Control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의 금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컨트롤하면 안 돼요. 근데 일본은요. 이 채권 금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0.25에서 0.5로 올렸습니다. 이게 큰 이슈가 됐었죠. 금리를 올린 것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채권 금리의 상한선, 뭐 하한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한선은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채권 금리의 상한선을 올리게 되면서 금리를 0.25% 정도 올린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일본도 굉장히 급해졌다라는 거죠. 일본도 굉장히 급해졌다.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일본의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본은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럼 일본에 투자하시겠어요? 투자 안 하죠. 일본 자금이 다른 나라로 다 유출이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일본 금리가 지금 이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에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효과가 나는데 그럼 이게 일본에 좋은 것이냐? 일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흥 국가들에 들어갔던 투자금이 다 빠져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IMF입니다. 다른 신흥 국가들, 일본에 자금이 들어간 다른 신흥 국가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3.5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1%대에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바득바득 지금 안 올리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YCC입니다. 채권 금리의 상단이 지금 위쪽으로 벌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지금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올려야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일본의 경제도 좋아질 텐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실망을 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내리고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엔화가 큰 폭의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네. 이게 만약에 안정을 택하지 않고 변화를 택했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변화를 택했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를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화폐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엔화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그래서 지금 밑으로 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를 사실은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 어저께까지는 사실은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사가 터지고 부총재가 총재로 올라가면서 엔화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은 조금은 아직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연결을 시켜서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고용 서프라이즈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피봇 기대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103선에 재진입하며 골드가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달러 강세 속에 중국 수요 회복 신호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12월 소매 판매가 전년과 전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상품별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골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가 갑자기 또 튀어오르면서 골드는 온수당 1,9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한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골드 일단은 오늘 유럽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오늘 골드 일단 유럽장 보시면 자, 일봉 먼저 보죠. 일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자, 계속적인 오름 차트죠. 이제 누가 보시든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시든 골드는 계속적으로 오름 차트 지금 보이다가 갑자기 조금 떨어지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골드랑 나스닥이랑 좀 디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플링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일단 좀 깔고 가셔야 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급속하게 일단은 올랐어요. 천천히지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반면에 오늘 어저께하고 오늘 굉장히 조금 조정을 좀 심하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딱히 사실은 진입 포인트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자, 박스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9시부터 지금 차트 분석을 하면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차트 분석하고 들어왔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7분 있다가 장이 시작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3시 30분을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조용한 장이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3시 30분에 시작을 하면 골드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어서 유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유로죠. 유로는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락의 움직임을 조금 보인 게 맞고요. 네. 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예. 유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를 띠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오늘, 저번 주죠? 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항상 크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수렴, 그죠? 박스장. 다음에 뭡니까? 하방으로 추세 한번 주고, 추세 한번 주고, 추세 한번 주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자, 유럽장을 한번 유럽 시간대를 일단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좀 길게 들려드릴게요. 유럽 시간대를 일단 체크를 좀 해보면 유로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상방에 대한 매물에 대한 소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저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박스장을 가는 이런 흐름을 조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도 오늘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거래일 미증시의 하락이 오늘 우리 시장까지 좀 얼어붙게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다시금 1,250원대로 치솟은 상황인데요. 국내 선물 시장도 차트 보고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네. 그닥 크게 좋은 말씀은 많이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자,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의 장이 계속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여기에서 조금씩 나오고는 있죠.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고 하단을 일단은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올릴 것이고요. 지금 3월에도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3월에 동결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금리를 또 0.25 정도는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리 스프레드가 우리나라랑 계속 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일단은 봤을 때 행여나 또 미국 상반기에는 아마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상반기를 일단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저점입니다. 이 저점이죠. 280 저점입니다. 280 저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 선물이나 우리나라 선물이나 위쪽으로 조금 갈 룸은 남아있다. 제가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 분석을 해드릴 테지만 14,000까지 일단 열려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선물을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그 한계점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 침체의 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자님들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희망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최근 들어서 들어와 주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이탈을 하더라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님들이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되지만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이슈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 드리면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단타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왜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단타 물량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불안함, 그것을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거의 100% 노출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식 전문가님들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일단은 해주실 거지만 상반기가 일단은 문제다. 상반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굉장히 큰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왜 상반기가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2023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경기 침체를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시장도 당연히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의 선언이 일어나면 제가 미국 차트를 분석해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10,0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10,000포인트를 도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280포인트 보이는 이 280포인트를 넘어서 밑으로 또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밑으로 가는 지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시점이 되면 어차피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6개월을 선행하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의 반등이 나올지언정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상반기를 어떻게 버티시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빠른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국내 시장 역시 글로벌 이슈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양한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오후 11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2월 6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주요 상품들은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깜짝 고용에 위축된 시장, 오늘도 움츠린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을 세워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0.7%가량 떨어진 구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12,53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5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용 호조와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5일인데요. 오늘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레벨을 높여갔고요. 지금 현재 1%대 상승하면서 배럴당 7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한 달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낙폭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스당 1,900달러 선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달러에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0.6%가량 오른 온스당 1,88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달러 강세에 유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미증시 개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에 이어졌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조금씩 올라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현재 0.38% 떨어진 1.0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다른 나스닥이라든지 또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볼까요? 일봉 차트를 좀 먼저 보면 제가 여러분 선을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이 있죠. 자, 올해 최하단입니다. 자, 이 선이고요. 그리고 그 전 저점입니다. 자, 그 전 저점. 자, 그래서 추세선을 일단은 좀 그려보면, 고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추세선이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추세선이 일단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제가 11월 중순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최저점 그리고 그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 점에서 반등을 주고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13,000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2차적으로 갈 수 있는 룸은 14,000포인트다. 자, 여기에서 횡보 박스를 그린 다음에 상반기 때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 침체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밑으로 가면서 10,000포인트를 깨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11월 중순부터 이 그래프를 일단은 그어드렸죠. 지금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한 달만 조금 밀렸고요. 저는 이제 12월에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려드렸는데 한 달 정도 밀린 거 빼고는 지금 100% 정확히 맞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혼조세를 일단은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찍어드리자면 12,558 라인을 돌파를 하면 짧게 전고점입니다. 한 80틱 정도 일단은 이 룸이 일단은 보인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558 라인입니다. 12,558 라인을 뚫으면 여기에서 이걸 뚫으면 요 전 고점입니다. 여기 정도까지 일단은 지금 룸이 보인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혼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임팩트가 크게 시장에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혼란스럽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보는 연습을 그렇게는 지금 하셔야 되고, 최소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만 시장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12,558라인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러 강세 속에 중국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3%대 오른 배럴당 73달러 선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장 직후에는 또다시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5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일은 일단은 네.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항상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일 일봉 차트를 보면 뭐죠 이게? 내림 차트예요. 내림 차트. 그렇죠. 예, 내림 차트입니다. 여기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림 차트라는 거죠. 예. 어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조금 짧아지고 있다. 예,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5일에 대한 어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뭐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의 수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5일 같은 경우에 더 큰 임팩트는 아마 미국에 대한 어떤 경기, 미국의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실 거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분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자,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흐름에 따라서. 자,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하락을 지금 하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금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은 매도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품들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차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또 선견 마스터님께 마무리 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 더 챙겨주시죠.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만 네. 사실은 혼란을 느끼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시장은 항상 그 큰 프레임에 있습니다. 그 큰 프레임 안에서 경기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 제가 드리는 설명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랑 1년 이상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큰 프레임 안에서 항상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변수가 생겨도 항상 그 경기 사이클은 변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2023년에 여러분들께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와 더 자세한 투자 솔루션 노란톡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서 선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